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코너죠. 정면의 품격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정면의 품격 양당의 대변인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정연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은 시정연설을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거 물어보면요. 야,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지 고민이 많습니다. 전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정연설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은 침묵 피켓이 현장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이제 하고 이랬는데 오늘 전반적인 이런 그 장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대변인입니다. 제가 볼 땐 윤 대통령께서 변화의 의지를 담아 그 모습을 실제 국회에 오셔서 보여드린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아하. 잘 보시면 뭐 신문에도 그런 스틸컷이 나왔던데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자마자 나오시면서인지 뭐 들어가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2번 이재명 대표를 악수했잖아요. 한 장면인 걸로 봐야 되는데 45도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 들어가실 때도 민주당 의원분들께 다 악수를 청하고 또 오늘 연설 내용도 보면은 뭐 약간 정치적인 어떤 얘기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얘기했죠. 뭐 전 정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으로 분명히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왜 변화했느냐? 뭘 때문에 그러느냐? 야당에 대한 어떤 협력 의지를 밝힌 거다. 야당의 힘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일관한 그런 오늘 시정연설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저기 대통령이 그 사전 환담 또 갖고 저는 그 사랑제라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 거기에서 그 상임위원장들 오찬한 거는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내대표가 기자단한테 그 설명을 브리핑을 한 걸 내용을 보니까 특히 우리 야당 그 상임위원장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잘 말씀을 했더라고요. 가령 의대 정원 문제도 이게 알맹이가 빠졌다. 그리고 국토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처가 논란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직원들을 해야죠. 여당이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그 민심을 잘 전달을 한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은 전 대통령이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 환담은 제 국회에서 근무를 좀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근데 참석자가 오부 요인에다가 그러니까 근무하실 때가 기자 시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국회에서 공보수석을 할 때 시정연설할 때 한 2-3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배석자까지 합치면 한 20명 되거든요. 채 한 15분, 17분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 한 말씀 하시고 대통령 한 말씀 하시고 여야 대표 한 말씀 하시면 사실 말 그대로 환담입니다. 덕담 정도 나누는 얘기고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간단하게 길게 말씀 안 하셨지요. 제가 듣기로는 민생이 많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 얘기했던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이 정말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좀 바뀌신다면은 이런 기조가 이어져서 아니 왜 야당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왜 대대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하고 이런 환담 자리로 그냥 17분 정도 해서 15분 정도 끝낼 게 아니고 정말 민생이 어렵고 여러 분야가 어려우니까 따로 별도 회담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 이런 거는 좀 건너뛰고 제일 핫한 걸로 그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김포는 안 사시죠? 네. 그죠? 김포가 갑자기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집에 가서 뉴스를 보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 교체하더라고요. 근데 자, 일단 서울시로 김포를 편입하는 데 이어서 어디더라? 많아요. 광명, 구리, 하남, 구리, 하남, 남양주도 보도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천, 의왕, 예, 이렇게 다 보도가 되는데. 그럼 다 서울이 된답니까 그쪽이?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야 이러다가 충청도가 수도권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김포 얘기는 이제 저희가 한 거고요. 예. 김기현 당대표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일단 그쪽 지자체에서 뭐 원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접 지역이니까 서울하고 인접 지역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밝힌 거는 딱 하나입니다. 김포가 지금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김포 인구가 한 48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냥 거의 베드타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생활권이 서울이랑 같다고 봐야 하는 건데 일주일에 닷새를 출근하니까요. 출퇴근을. 그런데 그 출퇴근 과정에서 어려운 그 김포 골드라인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출퇴근의 고통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가 기초자치단체이고 그러면 경기도를 거쳐야 하고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김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활권이 같아야 행정구역도 같아야 한다는 원리 원칙 하에서 보면은 김포 시민이 원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 이게 저희 당의 여기까지가 저희 당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광명시도 당연히 서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광명 쪽에서 요구를 해야죠. 지역 변호도 아마 02로 쓸 거예요. 광명 같은. 거기는 과천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한테 들으니까 광명도 그렇다고. 아니 뭐 어쨌든 뭐 광명이도 과천.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생활권이 같냐의 여부가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정말 서울로 가고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저희가 막 억지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김포가 나온 이유는 골드라인 때문에 시작이 된 얘기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있는데 과천대공원이 아닌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그 어제 발표를 보고 제 첫 느낌은 약간 좀 이게 뭐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어디 방송에 갔을 때는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 때 또 지방 분권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 대선 후보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 전 국토를 놓고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놓고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당장 김포를 하면은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의 문제도 생길 거고 이거를 선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선거를 한 5개월 앞두고 이렇게 딱 내놨을 때 글쎄요.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게 선거용 약간 그 포퓰리즘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할 수도 있다고 그 봐요. 지역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예.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할 기대를 하신 가능성은 분들도 높죠. 있더라고요. 예. 뭐 맘카페 이런 데는 하는데 저도 이제 그쪽 지역에 사는 뭐 후배들 좀 있어서 오늘 통화도 했습니다만 다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다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뭐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전체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전체 균형 국토 균형 발전을 놓고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좀 치밀하게 그렇게 논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의도가 뭐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 같은 우리가 앉았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수가 벌써 전 국민의 51%인가 맞아요. 넘어요. 네. 넘은 상황에서 그럼 경기도로는 많은 국민들이 계속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는데 그럼 올라오는 족족 거기다 넓혀서 또 서울로 편입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인지 뭐 좀 지금의 그 시대적 방향이나 뭐 철학이나 대통령도 후보 때 내놓으셨던 또 공약이나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기조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그 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선거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지역은 편입이 되고 어떤 지역이 편입이 안 되면 편입이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전 솔직히 들긴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은 그 인근 지역이든 그보다 조금 더 서울에서 먼 지역이든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서울 편을 원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재산 가치 면에 있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희가 내건 공약이 그런 걸 꼭 의도하진 않았겠으나 표심을 자극할 수는 있겠죠.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전제를 깐 게 생활권이 서울과 같으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김포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아무리 서울과 가까워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서 출퇴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서울로 편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인접 지역이 다 그럼 같은 행정구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광명도 이 공이 쓰는 거 맞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쨌든 광명이냐 김포냐의 기준은 생활권의 합치 여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사다. 그쪽 주민들의 의사가 과연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하느냐. 주민들이 찬성하면 된다며요, 그게. 그게 이제 의원 입법을 할 경우에는 의원이 입법을 하죠. 그럼 공청회를 거쳐야 돼요. 주민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꼭 강제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가서 하는 겁니다. 절차가 간단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해요. 근데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선거에 좀 악영향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여당이 지금 뭐 의원 입법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근데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유료 일간지 보도를 보면 당장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인요한 혁신위원이 발족한 이후로 영남 중진 차출론 나오잖아요. 그 차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입된 곳에다가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기자들도 많은 언론인들도 그런 어떤 뭐 추측이랄까요? 관측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얘기가 시기적으로 총선 앞두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별걸 해석이 다 나온 거죠. 좀 전에 말씀대로 정말 이거를 국가 대사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본다면 시간을 두고 물론 주민들 의사도 다 물어보고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정말 김포만의 문제인지 다 이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수성을 의심받으면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글쎄 모르겠어요. 많은 김포 시민들은 전 찬성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당대표에게 그런 의사를 밝힌 거 아니에요.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네. 저 봤어요, 제 뉴스에서. 예, 김포시장님이 이제 임기 1년 조금 지난 분인데 그 지역 당연히 상황을 반영해서 당대표에게 얘기를 했겠죠. 여당 대표에게. 그리고 이제 곧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포시장이 오세훈 시장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생활권의 합치 여부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총선 뭐 지금 저하고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은 뭐 험지 출마 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험지 출마 안 해요? 민주당도 그 저번에 좀 쉬운 데 있잖아요. 예? 갑자기 주제가 이쪽으로 확 끌었고 아니 험지 출마 말씀하시니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그게 이제 화두가 된 거가 이제 하태경 의원 하시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이제 연일 그 관련된 브리핑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저희 당도 우리 당도 이제 총선 기획단이 조만간 발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선 구도를 놓고 어느 전략, 어느 정무적 판단을 해야 정말 우리 민주당이 내년 4월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그죠? 뭐 지금 국민의힘처럼 확 수면으로 올라오고 그런 건 없는 그런 거죠. 거는 없죠. 어떻게 보세요? 그 험지 출마 지금 해가지고 당이 좀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직업으로서 이 정치를 하는데 갑자기 훅 돌아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는 당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수도권이 저희가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어떤 후보를 정말 강력한 후보를 내서 의석수를 좀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영남에서 다선을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 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좀 많이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영남 출신 영남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멀쩡한 지역구를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라는 얘기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 차원에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다 그렇게 보고 또 중요한 건 자발성이에요. 이게 강제로 돼서 되겠습니까? 뭐 규정 만들어 가지고 3선 이상은 뭐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다른 데로 가야 한다. 근데 3선이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예.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회 국민의힘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게 윤핵관의 핵심 한 분은 나는 연이어서 3선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죠? 몇몇 한튼가 있고 기자들 네. 통해서 그러면서 누군지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기 벌써 그 TK 쪽에 계신 나 분들은 한텀 쉬었다죠. 예. TK 쪽에 계신 분은 난 이쪽 수도권 서울로 가라고 하면 당연히 무소속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에서 무소속 나가서 피바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념한 혁신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이니까 뭐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한 얘기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농담이었다거나 아니면 기자가 오보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본인의 말의 신뢰성이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벌써 대사면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건 정말 고도의 정무적인 여야를 떠나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관리돼야 그리고 흔쾌히 자발적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누굴 보낼 건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 빼고 그 지역에 검사 보낼 거 아니냐 벌써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조만간에 그걸 요구하는 분도 나올 것 같아요. 피바다까지는 나왔는데 좀 있다가는 인 위원장과 거기에 들어간 뭐 현역 의원도 계시고 당협위원장인데 모두 불출마 선언해라. 당신들이 그러고 내려놓으면 나도 고민해 볼게. 이렇게 나오는 순간 혁신위 활동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에이,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너무 네. 과한 해석이에요. 혁신이 뭐 김은경 혁신이보다 잘하고 있잖아요. 혁신이는요.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다가 외부 컨설턴트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대기업 그렇잖아요. 컨설턴트가 뭐 정무적 발언 잘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 정치인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슈는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거죠. 그리고 혁신은 원래 갈등을 수반을 하니까. 그럼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게 그 하여간 미국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워싱턴 DC로 가라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그 캘리포니아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딴 주에서 자주 주로 옮기는 그게 되느냐. 근데 그 홍 시장님의 말씀은 저는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 당에서 21대 총선 때도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경선까지 해서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역구 옮겨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당 전체로 봐서 옮기는 게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고 저희가 그 득표하기가 좋으니까 지금까지 한 예를 들어 3선 정도 하는 기간 동안에 당으로부터 또는 이제 당원 국민들로부터 받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혜택을 서울 가서 쓰시라. 그게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정세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진장에서 3선 하시다가 종로로 종로에서. 옮겨서 재선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발성 얘기한 거예요. 하태경 경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해운대에서 3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서울 가겠다. 그 자세를 당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발휘해달라는 얘기지 당신은 여기서 3선을 했으니까 무조건 다음에는 여기서 나오고 당신은 여기서 나오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종로는요 지역구가 작아서 정세균 의장님의 스타일은 지역구 주민을 다 맨투맨으로 만나시는 대단하시죠. 스타일에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인구가 엄청 큰데 가면은 그곳에서 원래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닦으셨던 분들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스타성이 있다고 이름 좀 알렸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요새 정치는 이름 알려진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죠. 작은 지역구는 13만이고 큰 지역구는 26만이에요. 두 배 아니에요. 아니 엄청 13만을 만나는 거하고 26만 만나는 거하고 거기에 어차피 못 만나요. 그거는 별로 근데 큰 정세균 중요한 총리 얘기가 같은 아니에요. 경우는 네. 말씀대로 자발성도 필요하고 실제
본인이 원해서 이제 뭐 필요해서 올라오셨고 결단을 하신 거에 내려놓기 차원에서 올라왔고 정말로 부지런하게 그 진짜 다 훑는 그 선거운동 하셨죠. 그래서 오세훈 당신 지금 서울시장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대권 주자라고 다른 지역 유세도 다니시고 하다가 이제 졌는데 이렇게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좋고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타당입니다만 혁신을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런 게 고도의 정무적 대사면도 그렇고 영남 중진 차출론도 그렇고 이건 여러 가지 관리의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입에서는 쉰카콜라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수석 대변인은 아니 우리 선임 대변인. 저는 선임이고 제 위에 박정아 있습니다. 수석과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면은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서로 내용 갈등이 커져버리면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추진하려고 하다도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여기 나오셨었거든요. 네, 봤습니다. 근데 2차 가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사면이 사면이. 그러니까 저는 대사면이라는 단어 틀리다고 봐요. 네. 예, 이거는 그냥 징계 해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징계 자체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준석 대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지 무소속으로 나갈지 이런 해석들이 분분한 가운데 예. 당에서 뺄셈 정치할 수 없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그래도 당원이고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준석 대표 안고 가야 된다고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혁신위에서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정식 사무총장 갈등 많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갈등이요? 예, 뭐 사무총장 비명계는 좀 얘기 많이 비명계 쪽에서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 조정식 사무총장이 다선 의원이시고 여러 예. 의정 활동하셨던 여러 가지 뭐 아마 교수님도 아실 겁니다. 예. 그분의 어떤 성품이랄지 일 처리하는 과정들 참 매끄럽게 잘하시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말씀은 저렇게 해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떤 특정 편을 들거나 그러지 않는 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정말 공천을 실무작업하는 분인데 예.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후딱 갔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